안녕하세요. 권혜영입니다. 추석 명절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나요? 제가 어제 올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권혜영입니다. 소중한 가족분들과 행복한 추석 보내고 계시죠? 이번 추석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삶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 그 든든한 자리 지켜줌에 고맙다고. 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소중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 해서 제가 몇 개 적어봤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 첫 번째는 늘 건강할 것. 두 번째는 늘 행복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늘 삶을 좋은 사람들과 설레임으로 살아갈 것. 네, 어제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어, 나이에 관계없이 설레임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내용들을 접하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갔던 내용이었는데요.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일하면서 설레임으로 살아가는 거 정말 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늘 인내하고 기다릴 것, 늘 희망과 긍정을 말할 것, 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것. 자신의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예쁘든 예쁘지 않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늘 축복 속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것.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것.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다고 할 때 건강하고 밝은 모습을 언제든지 보여줄 것. 중요한 겁니다. 늘 따뜻하게 마음으로 안아줄 것. 이렇게 제가 10가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명절 연휴에도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경찰관, 119 구급대원, 그리고 독거노인과 장애인, 결식 아동들을 위해 연휴를 반납하고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 병원에서 아픈 환자들을 보살피며 일하고 계시는 많은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해서 내용을 제가 사진 몇 장과 함께 올렸습니다. 함께하고 싶지만 이미 하늘나라로 가신 또 가족분들이 계신다라면 또 그리워하면서 가족분들과 또 행복한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도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는데 많이 그립고 늘 보고 싶은 그런 가족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한 분씩 계실 텐데 아마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실 겁니다. 네, 오늘은 오늘 열어주는 피부관리와 화장품에 대한 내용 이어서 나갈 텐데요. 피부를 자주 접촉하는 목도리나 장갑, 의류, 이불 등을 자주 세탁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쓴 책 꿈을 실현시켜주는 성공 이미지 메이킹에서 오늘은 챕터 5번째에 오늘 열어주는 피부관리와 화장품입니다.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게 좋다. 피부를 건조하게 하는 냉난방에 과도하게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외출할 때는 눈 보호와 눈가 주름 예방을 위해서 선글라스를 착용한다. 근데 그 렌즈가 자외선이 차단이 되는 렌즈를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압박 스타킹을 신어준다. 네. 5에서 말씀드렸던 그 선글라스에서는 그 선글라스 렌즈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끼는 안경 렌즈도 자외선 차단이 되는 렌즈를 껴주는 것이 눈 건강에 큰 도움이 되겠죠. 백내장 예방이라던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는 브레이저를 하지 않으며 편한 잠옷으로 갈아입고 잔다. 잠잘 때 꽉 조이는 속옷을 입고 자는 것은 혈액순환이라던가 림프순환을 방해해서 우리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는 수면 양말을 신고 잔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정말 중요한 우리 인체의 축소판인데요. 늘 발과 손과 귀를 인체 축소판인 이 세 곳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 좋고요. 발목이 많이 조이는 양말이나 스타킹을 신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너무 조이는 작은 바지나 스커트를 입지 않는 것이 좋고요. 피부에 좋은 음식, 야채, 과일 등을 균형 있게 잘 먹어주고 인스턴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피부가 예쁜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겉에서 보여지는 뷰티가 잘 성립이 되려면 안에서 우리가 먹어주는 거라던가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마음가짐이라던가 우리가 영양 섭취 이런 부분들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어주고 좋은 교육을 통해서 마음 다스림을 늘 신경 쓰고 예쁜 마음으로 가다듬고 예쁘게 생활하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짠 음식, 매운 음식 등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며 싱겁게 식사하는 것이 좋다. 네,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자꾸 매운 게 먹고 싶다고 요즘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매운 것이 당긴다는데, 네, 근데 너무 맵거나 짠 음식은 위 건강을 위해서도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과식하지 않으며 저녁 식사는 6시 이후에 되도록 하지 않는다. 네. 제가 10kg를 뺐는데 그 10kg를 빼는 데 있어서 운동도 큰 역할을 했지만요. 아주 짜게 끓여진 국물을 먹지 않았어요. 네. 전에는 국물을 이렇게 많이 떠먹었다면 국물을 많이 줄였고 그리고 아무튼 과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6시 이후에는 되도록 식사를 하지 않았고요. 하루에 커피는 5잔 이상 마시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커피, 믹스 커피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아메리카노 뭐 이런 거 예, 드시는 게 좋겠죠. 몸을 힘들게 하는 알코올이나 담배 등은 멀리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뭐 물론 알코올이 좀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하지만 너무 잦은 네, 음주는 건강을 해칠 수가 있겠죠. 노화 예방을 위해서 비타민 C와 종합 비타민을 꾸준히 먹어준다. 네. 제 주변에 건강 신경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뭐 건강기능식품을 정말 여러 개를 놓고 드시더라고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정말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고 힘든 날 머리가 좀 무겁다 그러면 녹차를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게 되면 머리가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녹차라던가 비타민C 저는 이제 이런 건강기능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도 안 먹는 것보다는 뭐 좋을 수 있겠지만은 자연식품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과일, 네, 제철 과일이라던가 그다음에 차 종류, 녹차 이런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는 소량으로 규칙적으로 1일 3회 한다. 근데 하루에 2번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녁을 안 드시고 좀 늦은 점심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생수 한 잔을 마시며 1일 물 2리터 이상 마신다. 근데 물을 이렇게 많이 마시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무척 힘든 일이더라고요. 주 3회 30분 이상 운동을 통해서 몸 건강 및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도록 한다. 특히 엉덩이 근육과 다리 운동은 필수로 한다. 네. 하체가 튼튼해야지 네. 또 근력이 많이 형성이 되고 네. 우리 이제 평균 수명에도 네. 근육은 많이 좌우한다고 하니까 운동을 좀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잠들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준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궈서 한 10분 정도 혈액순환을 좋게 해준 다음에 주무시면 숙면을 취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인체 축소판이 세 곳이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이 발이고 그 다음에 손이고 그 다음에 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과 발 마사지라던가
그 다음에 족욕을 통해서 따뜻한 물에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길 수 있고 어깨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한쪽 방향으로 자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수행 시 의자에 1시간 이상 오래 앉아 있지 않으며 쉽게 할 수 있는 다리 운동 10분 정도 한 뒤에 다시 업무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찜질방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동전화는 오래 통화를 하다 보면 열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피부 노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이어폰을 사용한다든지 가까이 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식적으로 늘 복부를 당겨서 힘을 주면서 생활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늘 제가 신경 쓰는 거는 바른 자세, 그리고 배에다가 복부, 지금 근력 운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늘 평소에 말할 때라던가 걸을 때라던가 앉아 있을 때라던가 복부에다가 힘을 주고 앉아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복부에 힘을 주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생활하는 거, 이런 거 중요하고요. 화나는 일이 있어도 찡그리지 않고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을 한다.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기분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기분 나쁜 일에 집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빨리 있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쪽에 나를 계속 이렇게 노출을 시켜서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인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늘 신경을 쓰면서, 나를 정말 사랑하는 방법은 슬픈 일이 있어도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뭔가에 또 다른 취미라던가 다른 뭐 공부라던가 뭔가에 나를 사랑해주는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화나는 일이 있어도 웃는 거예요. 화난다고 맨날 울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찡그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가능한 스트레스는 당일에 모두 날려버리도록 노력한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는 피부 재생이 필요한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도록 한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숙면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바로 알기 해서 우리 피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피부에 맞는 똑똑한 피부관리 방법. 요거 앞에서 제가 했던 내용입니다. 얼굴에도 청소와 대청소를 해주는 것이 좋다 해서 클렌징을 꼼꼼하게 평소에 해주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대청소 개념인 딥클렌징을 꼭 해주는 것이 좋다. 뭐 이런 내용. 이렇게 피부의 구조인데요. 우리 피부를 보면은 가장 겉에 위치해 있는 표피와 그 다음에 진짜 피부인 진피, 그리고 그 밑에 여성의 신체선이라던가 이런 그 피하 지방 조직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신체선을 결정짓는 피부 타입의 구분과 관리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성 피부는요, 어떤 피부가 건성 피부냐면, 세안을 한 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세안을 하고 나면 그렇게 많이 당김 현상이 심하진 않은데, 건성 피부는 세안을 한 이후에 피부 당김이 굉장히 심한 피부가 건성 피부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좀 좋아 보이지만 모공이 작거든요. 모공이 작아서 피부가 좋아 보이지만 하얗게 자세히 보면 버짐이 생겼거나 하얀 각질이 눈으로 보인다. 그러면 건성 피부입니다. 그리고 입이나 볼, 눈 주변에 특히 건조하고 트러블이 잘 생기는 피부라던가, 피부결이 매끄럽지 못하며 건조해서 척척 갈라진 눈바닥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윤기가 없고 갈라지는 주름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촉촉하지 않아요. 건조해서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 있고, 그리고 색조 화장을
해도 아이섀도우를 발라도 피부에 발색이 잘 되지 않는 피부, 이런 피부가 건성 피부죠. 화장의 밀착감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각질로 인해서 화장의 들뜸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피부 표피의 각질층의 수분도는 10% 이하인 경우고요. 잔주름이 있고 피부에 탄력이 없습니다. 네, 여성분들 그래도 화장품 잘 챙겨서 바르시는데 남성분들은 그냥 스킨 정도 바르시는 분도 아직도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클렌징도 그냥 비누 세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예부에 강의를 나가서 한번 여쭤보면 저녁에는 남성분들 화장을 안 하셔도 이중 세안 하시는 거, 낮 동안 내 얼굴에 묻었던 먼지라던가 미세먼지, 뭐 노폐물, 뭐 이런 부분들, 피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제거해주기 위해서는 이중 세안을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건조한 피부는 아침에는 폼 클렌징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화장수에도요, 유연 화장수가 있고 수렴 화장수가 있습니다. 유연 화장수는 쉽게 설명드리면 오일 성분이 좀 더 많이, 수분보다 오일의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는 화장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건조함을 막아줄 수 있는 화장수라고 볼 수 있겠죠. 유연 화장수를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눈가에다가 이렇게 소량을 덜어서 스파츌라로 덜어서 하나 둘 셋 해서 아이크림을 막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두드리는 듯이, 밑을 두드리듯이 이렇게 해서 아이크림을 양쪽 눈가, 그 다음에 눈가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눈 두덩이나 요 눈 앞부분, 이런 부분도 주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팔자주름 있는데, 코 있는 데라던가 이마에, 특히 남성분들은 이렇게 굵은 가로주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도 충분히 아이크림을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에센스를 바르시고요. 그 다음에 크림을 발라주시고, 마지막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시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폼 클렌징으로 세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연 화장수를 바르시는데, 이것은 그냥 바른다는 개념보다는 클렌징을 했지만은 2차 세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솜에다가 유연 화장수를 충분히 묻혀서 피부 결에 따라서 이렇게, 네, 이렇게 피부 결에 따라서, 네, 눈 발라주고, 이마 해서 발라주고, 코 충분히 해서 피부 결에 따라서 화장솜으로 결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크림 발라주시고, 얼굴 전체에는 에센스와 크림과 자외선 차단제를 낮에는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제 석사 지도 교수님께서 자외선 차단제를 굉장히 강조를 하셔서 저에게 수업을 해주셔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고향이 충남 청양이거든요. 시골 분들만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외선의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알거든요. 지금 시골에 가서 보면은 시골 분들 얼굴은 자외선 차단제를 물론 꼼꼼하게 바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외선이 워낙 강하고 그 자외선 밑에서 낮에 힘들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검고 주름도 깊고 손등도 거북이 등가주처럼 많이 버석거리고, 네, 정말 건조하다 못해 그 굉장히 겉에 피부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아무튼 건조하고 주름도 많고, 네, 아예 그냥 이 손바닥은 흙을 너무 만지고 일을 많이 하셔서 굳은 살이 너무 많이 박힌 그런 분들을 제가, 네,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자외선이 정말 무섭고,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는 것이 피부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미백 화장품, 우리나라에 기능성 화장품이 3개가 있잖아요. 미백 기능성, 주름 개선 기능성, 자외선 차단제.
혹은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요 세 가지의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 있는데 자외선 차단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름에만 바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골프 치러 갈 때만 바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실내에 있을 때에도 이 창문과 커튼을 뚫고 우리 피부인 진짜 피부까지 아주 긴 파장으로 자극을 주는 게 자외선 A거든요. 자외선도 이제 자외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그 대부분의 이제 자외선 C는 오존층에서 흡수를 하지만 자외선 A 차단까지 같이 되는 차단제를 구입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 자외선 차단제의 양은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네, 요만큼 500원짜리 크기 동전 크기만큼 충분히 짜서 얼굴 전체에다가 다 바르시고 귀에도 앞뒤로 바르시고 귀 밑부터 이렇게 네, 목 전체 다 바르시고 그리고 바디용 자외선 차단제 있죠. 그거를 충분히 덜어서 펌핑형이 쓰기가 편하더라고요. 손등에다가 충분히 발라주시고 저는 여름 옷도 짧은 팔이 없어요. 예전에 젊을 때 입었던 옷들은 있는데 요즘에 입는 옷들은 대부분이 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내려오고 긴 팔에 그런 옷을 입는데 이 팔도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고 그 햇빛에 노출을 시키면 많이 이제 잡티라든가 뭐 노화가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차단제를 신경 써서 많이 발라주는 편입니다. 다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저녁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녁에는요. 포인트 메이크업 리무버를 이용해서 화장솜에 리무버를 덜어서 이 눈썹과 눈과 그쵸? 아이라인과 마스카라를 지워주고 그리고 반드시 면봉을 이용해서 아이라인을 꼼꼼하게 다 빠짐없이 지워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깨끗한 화장솜, 포인트 메이커 리무버 묻힌 화장솜으로 입술도 네, 가루로 닦았으면 다시 한번 세로로 닦아주는 꼼꼼한 클렌징을 해주신 다음에 클렌징 로션이나 클렌징 크림으로 1차 세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폼 클렌징으로 거품을 충분히 내서 세안을 하십니다. 그리고 건성 피부이기 때문에 유연 화장수를 화장솜에 충분히 묻혀서 피부 결에 따라서 결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클렌징 로션이나 클렌징 크림으로 1차 세안하고 폼 클렌징으로 닦아준 게 우리 청소로 보면 그냥 바닥에 이렇게 묻어있는 쓰레기를 비로 쓸어가지고 위에 올라온 쓰레기들을 다 쓰레받기에 넣어서 휴지통에 버렸다라면 이 유연 화장수를 화장솜에 충분히 묻혀서 이렇게 닦아주는 건 걸레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아있는 잔여물들을 깨끗하게 화장솜에 묻어나올 수 있도록 2차 클렌징을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크림을 발라주고 에센스를 발라주고 나이트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사하고 건성 피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습니다. 너무 길면 또 지루하실 수 있고 네, 힘드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한 요 정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부 관리하는 거 중요하죠. 네, 피부 관리하는 거 중요하고요.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피부 관리를 하고 예뻐 보이도록 노력을 하는데 피부가 아무리 예쁘고 그쵸 화장을 아무리 예쁘게 해도 표정이 밝지 않고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고 그런 것보다는 어때요? 친절하고 많이 웃고 힘들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긍정적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에 명절을 보내면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많은 글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러니까 연휴를 반납하고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독거노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결식 아동들을 위해서 반납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의 사연을 보면서 코끝이 찡해졌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이런 것, 이렇게만 챙기는 것보다는 또 주변의 소외 계층이라던가, 또 외롭게 지내시는 독거노인이라던가, 또 어려우신 분들이라던가, 장애인 분들이라던가, 이런, 음,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또 옆에서 챙기면서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고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 시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다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는데 애쓰시는 경찰관들, 그쵸? 휴가도 연휴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일하시는 경찰관, 그리고 119 구급대원, 그리고 어, 정말 뭐 도로공사라든가 그 이외에 뭐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섬 지방에 그 고향을 찾은 귀향객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정말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들을 TV나 SNS를 통해서 접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어, 소방대원들, 저는 그게 어떤 광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불길 속에서 시민을 구하고 정말 그 목숨을 걸고 일하는 거잖아요. 물론 경찰분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위험한 상황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주시는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런 목숨 걸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우가 좀 더 좋아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명절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대체 공휴일 9월 26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분들과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또 주변에 내가 보살펴 줄 분들이 계신다라면 또 함께 나누고, 네,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족,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리 지켜줘서 내 옆에 늘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게 살아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건 어떨까. 이번 추석에는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욕심이 많진 않습니다. 그냥 몇 분이라도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제가 나누는 이런 내용들, 소소한 일상 속에 행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면 더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